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쿠크 법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록쿠크 법칙 첫 방송을 시작하고 거의 2년째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첫 1년 동안은 록쿠크 법칙 주제로 1년 동안 방송을 하고요. 작년 1년 동안은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 강의 참가 후기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하기도 했고요. 또 삶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또 하기도 했고, 또 책의 재발견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시작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한 작년 한 해였고요. 가장 메인 강의는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노자 도덕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마치고 올해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본 결과 좀 장기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2라는 그 타이틀로요, 공자의 논어를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논어를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한 해 노자 도덕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To teach is to learn twice라고 주베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르치면 2번 배운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냥 그 책을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감상할 때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요, 참 제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잘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배우게 된, 그래서 더욱 감사한 그런 한 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래는 이 논어를 가지고 함께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책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자가 쓴 책은 아니죠. 쓴 책은 아닌데 후대에 제자들이 쓴 책이죠. 왜 논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저 공자가 한 얘기도 있고 공자와 제자 사이에 한 얘기도 있고 또 제자들끼리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후대 제자들이 논한 그런 어떤 한 얘기들을 논한 그런 어떤 말씀 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자의 논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도덕경을 가지고 했더라면은, 그죠? 동양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도덕경과 논어거든요. 양대 산맥이. 그래서 논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자 하면은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데, 공자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공자 하면은 유교가 떠오릅니다. 그죠? 유교가 떠오르는데, 일단 공자는 기원전 5세기경에 그때는 중국이 춘추 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중국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주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그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전국시대를 이 진시황이 끝을 내고 진나라를 세우고 한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아버지는 숭량흘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숭량흘과 안징제가 야합을 해가지고 공자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합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야합은 그죠? 정치에서도 야합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떤 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야합한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덜야자 이 합할합자거든요. 들판에서 합했다. 하여튼 정상적인 사랑은 아닌 거죠. 사랑은 아닌데 숭량을 아버지는 이 본부인으로부터 9 공주가 있었습니다. 9 공주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들을 낳고 싶었던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선천성 기형 절름발이였습니다.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아들을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 숭량어른 무인이었습니다. 무인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70 가까운 나이에 그러니까 60대 후반 나이에 안징제는요 안씨 집안의 셋째 딸이었는데요. 나이가 28 청춘, 28이 16살이었습니다. 16세였는데 그러니까 이 70 가까운 노인하고 18세 이 소녀하고 만난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야합을 해가지고 낳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울 선생께서는 그 전의 이 해석해 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고 당신도 도울 선생께서도 그 결론을 내리기를 어머니는 무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씨 집안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어떤 그런 그 죄를 지내고 해주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녀 무당이었다라고 이렇게 도울 선생께서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 사기에 보면은 그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공자를 얻었고 이 공자는 니구산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얻은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어릴 때 이름은 그 공구거든요. 구자를 쓰는데 구가 니구산에서 기도를 해서 얻었다라고 해서 구라고도 하고요. 또 뭐 머리가 평평해서 짱구여서 구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자라서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주어진 이름 말고 좀 자라면은 또 이래 자기 자라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를 더 갖게 되죠. 그 이름은 중리였습니다. 중리는 그 이름에 중자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첫째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아들에게는 쓰는 이름은 맹자를 많이 씁니다. 이병철 회장의 어떤 맏아들도 이맹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자를 썼다는 것은 위에 형이 하나 있는 거죠. 그 형은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고 하여튼 셋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리, 니자는 역시 그 니구산에 기도를 해가지고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공자의 아버지는 공자가 3살 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게 공자를 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도 17세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공자는 어릴 때 제기를 가지고 많이 놀았다 그래요. 제기를 가지고. 어머니가 어떤 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어릴 때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아버지 집에는 가보지도 못한 것이죠. 가보지도 못한 것이고 어머니
어머니가 키우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많이 놀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예법 이런 것들이 어떤 유교에서 아주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것은 공자의 그렇게 어릴 때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그저 진짜 이 천하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상가로서 또 어떤 정치가로서 이렇게 또 학자로서 이렇게 한 어떤 사단을 이룬 거죠. 이루고 이렇게 했지만서도 이 유교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그 나라 진나라 다음에 뭡니까 한나라 그죠? 무제가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중국에서 유교가 이렇게 아주 자리 잡게 번창하게 되는 거죠. 번창하게 되고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서도 이 30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거를 국교화하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커져 간 것하고 같은 이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 키가 아주 컸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210cm 정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아마 아버지 쪽에 이 무인의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것을 몸을 타고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0cm 같으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자는 그저 15세 때 진짜 이 배움의 뜻을 세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학이라 그러죠. 그리고 30이 돼 가지고 이립이라 그러죠. 어떤 학문이 자기가 이립 반드시 썼다라고 이렇게 학문이 바로 썼고 그리고 40에는 불록이라 그러고 50이 돼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50은 지천명 60에는 이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논어는 2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편당 또 이게 그 안에 이 장이 말이죠. 한 20장 이상씩 이렇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과 마찬가지로 이 논어도 제가 다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만한 또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어떤 양식에 교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이게 구절을 가지고 좀 리더십의 그런 이론을 접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방송을 하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논어로 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논어 강의 녹화를 못할 형편이 되면은 다른 것으로도 삶의 재발견이나 아니면 책의 재발견을 방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